이런 와중에 뉴스위크하고 회견을 했어. 난 그냥 외국이랑은 회견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회견 안에서 엉뚱한 소리, 그리고 김건희 개사과 같은 소리만 짓거렸습니다. 뉴스위크가 세계로 이걸 타진하고 있을 텐데, 세계가 어떻게 이 뉴스 내용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관련된 기사 4-1 한번 읽어볼게요. 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 8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윤석열을 표지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뉴스위크는 국제판과 미국판에 동시에 게재된 커버 스토리 제목을 국내적 진실들로 뽑으면서 부제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외신들이 북핵 이슈에 집중해 왔는데 윤석열이 추진하는 이른바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 기사를 쓰는 의도가 트럼프 행정부 쪽의 인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바이든 쪽 인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바이든 쪽 인사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남북 관계를 뭐 이렇게 파탄으로 만들어서 군사적 위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내부적인 개혁을 하던 과정 중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순화해서 이걸 써줬거든요. 이대로만 100% 이걸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치면 얘는 지금 내부 개혁을 통해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뭐 부인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문제에서는 일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줘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해외의 어떤 그 억압이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주는 일종의 방패가 아닌가, 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희정 국제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평론이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지난달 16일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나간 거예요? 네. 거의? 네, 이거 시사 주간지인데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용들이 제가 원문을 봤는데 그 뉴스위크 자체의 평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의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뉴스위크 쪽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궁금해서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불러들인 거 네, 같죠? 윤석열 쪽에서 불러들인 거고 뉴스위크를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가 지금 딱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왜 지금 유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에 표지를 하셨잖아요. 윤석열도 이런 식의 어떤 뭔가를 원했던 것 같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타임은 싫은 거야. 타임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뉴스위크를 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인터뷰를 할 때 뉴스위크의 CEO, 편집장이 같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냥 기자가 가서 이걸 기획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언론사에서 내가 누굴 인터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써요. 기획서를. 제가 누구누구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유로 제가 요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라고 기획서를 올리면은 위쪽에서 그래.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국가 정상을 인터뷰하는 거니까 뭐 이거 괜찮겠다라고 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기자를 파견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CEO하고 편집장이 같이 날아왔단 말이에요. 수금을 동시에 해가려고 온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거보다는 인터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기간에 뉴욕타임즈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급 임원들이 이재명 대표 만나고 갔었잖아요. 물론
그거 민주당에서 잠깐 기사 냈다가 바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른 나라에 대해서 평판 조회 같은 거를 할 때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파견가 있는 기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보 요원들도 하지만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제정신인지 파악하러 왔다?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뭔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찾아보시면 압니다. 윤석열 이거는 절대 뉴스위크가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게 티가 나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들을 사실 비판적으로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질문이 1도 없고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가 봐도 그래요. 현실에 민감한 문제나 해외 외신이 물어보는 문제도 다 배제해버리는 게 무인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북한하고의 외교의 문제라든지 뭐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윤석열은 지금 4대 개혁 중이다. 요것만 써준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게 뭐 청탁 기사 쓴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으로 수금하려고 CEO도 같이 왔나? 솔직히 저는 그런 예감이 들 정도로 이게 제대로 된 외신에서의 보도 태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내놓은 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20% 이하로 빠지고 난 직후였다는 거. 그리고 저놈의 사진도 도저히 뭐랄까 우리가 봐선 역겨워서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사진인 건데 이런 식의 사진을 내준다는 것도 너무 플랫하고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만 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이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은 지금 다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뭐 44%까지 올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저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화 이후에 18% 갔던 지지율이 44%가 됐다고 사기 기사까지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여론이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이 이제 다음 달에 12월 달이죠. 개각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총리가 벌써 6개월이 넘도록 그만뒀는데 못 가고 있으면서 무슨 개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각 안에 한남동 라인이 쇄신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면 개각 뉴스로 넘어갈 것이다. 인사에 필요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인적 쇄신 범위는 대통령실과 내각 모두 포함됩니다. 내각의 경우 장수, 장관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상민이 그만두나요? 아니 근데 사람을 구할 수 있을래나? 뭐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만두고 계속 근무는 그때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 때 얘네들이 선수 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앞으로 노출되지 않은 김건희 녹취록 내지는 녹취 파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을 안 치는데 직접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무속인을 대동하기도 했고 관련된 사주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내각이나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가 지금 민주당에서 조만간 까질 거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가 인사를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연루돼서 실명이 거론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딴 먼저 사람으로 내보낸다고?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내용이 명태균하고 연결된 녹취록인지 김건희 단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 영상이나 녹취로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JTBC의 광범위한 정보력을 놨을 때 김건희가 분명히 장관이나 차관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질문을 하거나 또는 충성 강요를 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도 진즉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그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폭로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김건희가 윤석열은 어차피 무능하니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무능하고 게을러서 한 게 별로 없는데 봐서 김건희가 대신에 싸돌아다니면서 한 짓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까발리면서 이 정권의 몰락을 가속을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